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쳐주세요. 자, 또 일주일이 가고 오늘까지 해서 또 이번 학기도 이제 5주 정도 남았고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뭐 항상 준비를 해서 기다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투자자로서 거의 99%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뭐 급하다고 해서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제 시장 따라 그 종목 따라 여러 가지 조건 따라 그때그때 그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좀 빠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느리기도 하고 그게 흐름인 겁니다.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속도의 변화도 있고 어떤 조건의 변화도 있고 그 시장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 항상 바뀐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시장이 똑같은 시장 같지만 그 투자를 잘 하면서 이 관찰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같은 조건으로 돼 있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바뀝니다. 음. 그래서 그 변화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변화를 잘 읽으려면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 관찰을 하려면 뭔가를 이렇게 길게 보면서 좀 이렇게 중장기로 길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관찰을 하기 위한 어떤 툴, 이게 관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무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뭐 그 재무제표 그런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 재무제표가 뭐고 재무제표를 우리가 그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종목을 어떻게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어떤 변화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그런 변화들을 아무튼 어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투자자로서 어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좀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기가 그때 단기간에 자기 것이 되겠어요. 이제 그런 무기를 본인들이 제가 이제 무기는 제가 드리지만 본인들이 자꾸 적용해보고 그거의 어떤 이제 평가해보고 본인들이 자꾸 그러면서 본인들 것이 돼가는 것이죠. 이게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은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혼자 하실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일주일이 또 지났고요. 또 신규 종목을 제가 이제 한 종목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매수를 잘해야 매수를 이렇게 잘 해야 그 제가 얘기하는 이제 보유를 잘 할 수가 있고 매수를 일단 잘 해놔야 보유를 할 수가 있고 보유를 잘해야 돼요. 잘 그냥이 아니고 그 보유를 잘 할 수가 있고 그 보유를 잘해야 또 매도를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죠. 흐름이. 그래서 항상 투자는 매수도 잘해야 되고 보유도 잘해야 되고 매도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그래야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수익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마음만 급하다고 그냥 빨리 샀다 빨리 팔고 이러면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단타 단기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매매다 그것은 제가 늘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잘하려면 일단은 첫 단계가 일단은 매수를 잘해야 된다니 매수를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그래서 지능교육이라는 같은 종목을 사도 이게 1단계 1단계 이게 일단 매수를 잘하는 게 1단계고 보유를 잘하는 게 2단계고 이제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매도를 잘해야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 투자가 끝이 나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 나중에 3단계 끝이 좋으려면은 일단 1단계가 좋아야 된다. 그 1단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설명을 똑같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나눠서 사라. 그러니까 현금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500만 원, 500만 원 나눠서 500만 원은 이렇게 한 번에 사시고, 이건 한 번에 사시라는 거, 한 번에 개인 투자도 한 번에 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시장가로 사시라. 또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시장가로 사놓으셔라. 그제 왜 시장가로 반지를 샀냐?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도 안 사놓으면 또 그게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다. 응? 근데 반절밖에 안 샀는데 가면 어떠냐? 그러면 어때요? 반절만 사서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종목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없어요. 많이 올라가 봐야 한 3, 4일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또 3, 4일 올라가고 조정받고, 그것도 빨리빨리 가는 종목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극히 드물고, 그렇게 가는 종목도 음? 자, 그래서 시장가로 이렇게 사시라 한 번에. 그리고 500만 원은 반드시 10번. 그래서 10번 다는 사는 것은 이게 이제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현금을 보유해라. 현금을 보유해라. 그래서 이제 현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그 새로운 종목도 드리고 또 우량주도 해야 되고 또 비트코인도 사야 되고, 근데 현금이 이제 자꾸 부족하잖아요. 그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한 50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0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50종목 중에서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가 다 된 종목도 있고, 분할 매수가 10번 사는 분할 매수가 다 이렇게 끝난 종목이 있고, 이 분할 매수가 지금 진행 중인 종목이 있다는 얘기죠. 분할 매수가 이렇게 진행 중인 종목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50 종목 중에 이제 분할 매수가 끝난 종목이 있고, 분할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드린 종목은 이제 분할 매수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좀 이렇게 이제 그 한 2, 3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이렇게 이제 드렸던 종목은 지금 분할 매수가 끝났겠죠.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할 매수가 끝난 종목들은 이렇게 분할 매수가 끝난 종목들은 이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매도를 아직 안 했어도 아니 근데 그렇게 안 일단,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대 회사에서? 그러면 올려주기로 자,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한 10% 이상 수익이 난다. 플러스 10% 이상 수익이 난다. 그러면 요거 이게 분할 매수가 끝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플러스 10% 이상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일단 요걸 전체 물량의 한 30%를 매도를 해서 30%를 매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라. 현금으로 바꿔놔라. 이게 현금을 자꾸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본인들이 자꾸 고민을 해서 현금이 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돈 자꾸 끌어오지 말고, 본인들 통장 안에서, 본인들 계좌 안에서 자꾸 이제 현금을 자꾸 만드는 방법을 본인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손절을 하거나 원금 근처에 있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줄여서 이걸 현금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종목을 내가 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다 했는데 이게 플러스 10% 이상 수익이 나면은,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이게 그냥 쭉쭉쭉 가면 좋은데, 제가 매도를 하기 전에 이게 반드시 또 중간중간에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중간중간에 이 조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10%만 돼도 수익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 예금 금리로 따지면 이게 예금 금리가 1년에 지금 한 2%도 안 되잖아요. 그럼 10%만 나도 이게 거의 5년치 예금이자 아니에요. 5년치 예금이자. 그러니까 한 30% 그걸 다 팔으라는 게 아니고
한 30% 정도, 30% 정도를 이렇게 매도를 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셔라. 얘기해, 현금을. 현금을 가지고, 그래서 현금을 자꾸 만드시라는 얘기죠. 현금을. 이렇게. 자,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1번 쳐보세요, 1번.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그래서 이게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종목을 사놓고 싶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종목이 나오거나, 어디 좋다는 종목이 이렇게 보이면은, 그걸 그냥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자꾸 뭔가를 사놓고 싶고, 현금 들고 있으면 불안하고 그러는데,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현금을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은, 이 현금을 항상 본인 그 계좌에 현금이 본인 아무튼 계좌에 현금이 한 30% 정도는 30% 정도는 항상 있는 게 좋다. 항상 현금 30%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시장이 내려오든 올라가든 항상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시장이 올라갈 때도 그 좋은 종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시장이 또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또 현금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이 나온다든지 했었을 때 그런 종목들을 또 다시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현금을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자꾸 현금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듯이 같은 돈을 가지도 이게 투자자들은 본인들의 이 투자 자금을 어떻게 잘 회전을 시키느냐, 본인들의 이 투자 자금을 어떻게 잘 회전을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회전을 어떻게 잘 시키냐. 그러면 본인도 투자 자금을 회전을 잘 시키려면 자꾸 현금을 만드셔야 돼요.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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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다 매도시라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해서 항상 현금을 한 30%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본인들 계좌의 어떤 자금의 운영 효과가 나중에 좋아진다는 얘기죠.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종목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현금을 거쳐서 다른 종목으로 가고 현금을 거쳐서 다른 종목으로 가고, 이게 자꾸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나눠서 사는 것도 제가 자꾸 이렇게 현금을 보유를 하라는 얘기죠. 이게 10번 나눠서 사라는 뜻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한 번 살 때마다 이렇게 한 50만 원 정도를 사는데, 이 50만 원이라는 것도 내가 이 1000만 원이라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5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중요한 거죠. 이게 1000만 원이, 결국 1000만 원이 이게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본인들이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이 기준이 된다. 1000만 원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종목당 얼마치 살 건지 그 기준을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았으면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은 또 1000만 원 사다, 어떤 종목은 2000만 원 사다, 어떤 종목은 500만 원 사다. 이러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은 본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 그래서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딱 하시는데, 아무튼 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500만 50만 원 해서 이것도 이제 언제 사느냐, 제가 늘려 했듯이 이게 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일봉 기준으로, 그다음에 음봉, 그다음에 종가. 그렇죠? 그래서 종가가 나오게 되면 제가 늘려 했듯이 50만 원 을 이 종가로 나누면 이제 몇 주를 사야 될지가 계산이 되니까, 이것을 항상 장 끝나고 하루 전에 미리 계산해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수는 그 다음 날, 그것도 예약으로, 제가 늘 보면서 하지 마시고 예약으로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사이에 이렇게 하셔라.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1단계로 매수를 잘 하셔야 그 다음에 보유를 잘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매수를 잘하고 보유를 잘하면
그럼 매도도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단계로 일단은 매수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있는 자금 또 다 그냥 거기다가 투입하지 말고, 이렇게 현금을 자꾸 아껴 놓으면서, 현금을 오히려 만들어서 현금을 자꾸 보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진행해 가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투자가 끝이 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투자가 이제 좋은 결과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복리구조로 계속 진행돼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게 3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맥주하고 이렇게 정책주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맥주의 대부분이 이게 대부분이 100%는 아니고 대부분이 매도가 됐어요. 대부분이 매도가 됐고, 인맥주의 대부분이 매도가 됐고, 지금 이제 몇 종목이 제가 이제 종목을 일일이 얘기 안 하겠지만 몇 종목이 매도가 안 됐어요. 몇 종목이 매도가 안 됐는데, 이 인맥주를 저희가 이 종목을 살 때는 인맥주를 샀지만, 이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인맥주를 이제 샀는데 그 인맥주들이 제가 드린 인맥주 종목들은 다 그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살 때는 인맥주를 샀지만 지금은 이 세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인맥주에서 지금은 정책주로 바뀌어져 있어요. 정책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도를 할 때는 그 인맥주에 맞춰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정책주에 맞춰서 매도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인맥주를 샀지만 지금은 그때 샀던 종목들이 지금 정책주로 바뀌어져 있어요. 정책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도할 때는 정책주에 맞춰서 매도를 한다.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3번.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과 관련해서 들어갔을 때 인맥주를 인맥주로서 들어갔었는데 그게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게 세력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그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이게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이 중요하고 세력이 중요하고 바닥권에 들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6월 1일, 2일 날 그때 있는 지방선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인맥주를 지금, 지금 새로운 인맥주를 지금 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인맥주.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20대 대선이 끝나고 이제 다음 이제 21대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지금 지방선거에 차기 대선 주자급 그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기 수도권부터 해서 지방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대선 주자급 그런 후보들이 지금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 명.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은, 음? 지금 이제 그 21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맥주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 맞춰서 제가 지금 그 인맥주, 정책주가 아니고 인맥주 몇 종목을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은 제가 얘기 안 한다.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인맥주, 정책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때 드릴 때, 그때 매수를 잘해서 잘 가지고 있다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제가 매도를 할 때 매도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인맥주로 들어가도 그게 인맥주로서 매도가 거의 뭐 한 8, 90%는 인맥주로서 매도가 됐지만 한 10% 정도는 매도가 안 된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또 세력들이 알아서 또 다른 테마주로 엮는다니까요. 그게 뭐 이제 또 다시 정책주로 엮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 그 저희 정책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정책주들도 지금 50종목 정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결국 정책주로서 매도가 되겠지만 그 중에 뭐 한 10% 정도가 예를 들어서 정책주로 매도가 안 된다고 해도 또 다른 테마주로 엮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지금 했던 정책주로서 좋은 종목들을 제가 선정도 하지만 그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정책주로서 아무튼 그렇게 매도가 안 되고 그 흐름이든 뭐든 변화가 와서 안 되더라도 그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제가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또 다른 테마로 엮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수강생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잘하시면 된다. 본인들이 알아서 손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응?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응? 예전에 뭐예요? 아무튼 그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 보세요. 안철수 관련된 종목 그때 몇 종목 들었었는데 안철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제가 인맥주로 들어갈 때는 그때 안철수 그 서울시장 종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에 떨어지면 인맥주가 거기서 끝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끝나고 결국 안철수가 대선 후보까지 가서 여기 인수위원장까지 쭉 오잖아요. 보세요. 보시라고. 응? 그런 것을 제가 우연히 그냥 그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그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가 나름대로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래서 안철수가 그 당시에 서울시장 그때 후보로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제가 그 종목을 안철수 관련된 몇 종목을 제가 넣었었잖아요. 포트폴리오에 인맥주로. 결국은 그 안철수 관련된 인맥주들 그 100%다 매도했잖아요. 그것도 인맥주로서 보시면. 응? 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경험해보고 또 한 번 경험해보고 경험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보셔야 본인들이 이제 응? 어떤 인맥주를 하든 정책주를 하든 어떤 테마주를 하든 그 좀 이렇게 이제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뭐 보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손절 안 넣는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 손절 안 한다. 응? 안철수 관련해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 그 후보에서 응? 그렇잖아요. 그때 막판까지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때 뭐지 국민의힘당하고 오세훈이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걱정 안 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안철수가 해서 서울시장에서 그때 응? 오세훈이한테 이렇게 졌어도 안철수는 다음에 대선 주자다. 제가 그렇게 그런 설명을 그때 분명히 제가 했거든요. 응? 근데 왜 손절을 하냐? 손절할 이유가 없지. 응?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별주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적으면서 기업 내용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종목들은 그 세력이 좋아할 만한 종목. 그러니까 종목들 중에 이제 테마주를 자꾸 하다 보시면 아,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아, 이 정도 종목이면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쪽 테마를 붙겠다가 설령 그쪽 테마로 해서 매도가 안 된다고 해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게 또 다른 테마로 엮이고 어차피 세력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세력이 알아서 또 다른 테마로 엮어요. 테마를 만들어서라도 엮어요. 테마를 만들어서라도 세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종목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종목만 세력이 들어가 있고 이미 세력이 들어가 있는데 세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손절을 하겠어요, 세력이? 응? 뭘 갖다 엮더라도 엮지 거기다 갖다가 그러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강생분들은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대로만 사라는 방법대로 사고 제가 매도하라고 안 하면 매도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고 또 매도하라고 할 때 또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고 응? 그러면 안 되고 매도하라고 하면 또 정확하게 매도하고 응? 팔고 나서 또 날라간다고 또 쫓아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목을 사서 적당히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종목 사서 기다렸다가 또 수익을 내고 또 거기서 그냥 끝까지 가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적당히 수익을 내고 적당히. 이게 적당이란 말이 어려운데 그 적당이란 말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매도를 이제 고점 근처에서 하다 보면 그래서 이쯤에서 하면 적당하다. 그래서 내가 팔고 나서 이게 뭐 두 배, 세 배를 더 가도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차피 뭐 꼭지에서 팔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내가 여기서 10%를 수익 내든 30%를 수익 내든 50%를 수익 내든 뭐 100%를 수익 내든 그냥 내가 판 걸로 해서 수익 낸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눈을 돌려야지 자꾸 또 파른 종목에다 쳐다보고 그러면 본인들이 자꾸 사고치고 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른 종목은 제가 다시 사지 않는 이상은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봐도 소용이 없다. 그건 본인들이 샀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종목이 많은데 그 다른 종목도 많은데 뭘 했던 종목을 다시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게 욕심입니다. 그 욕심. 그게. 그래서 제가 파른 종목은 일단 그 관심 종목에서 빼라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서 놔두면 자꾸 보게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현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그런 방식에 의해서 현금을 자꾸 만들고 그 현금을 자꾸 보유하고 그래서 현금을 가능하면 현금을 한 30% 정도 항상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그냥 한 번에 뭔가 다 사고 싶어도 그게 사지 말고 현금을 항상 아껴둬라.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결국 종목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금 관리를 잘하신 분이 그분이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특히 종목에서는 아무튼 현금 관리가 중요하다. 현금 관리가. 현금 관리. 자, 그래서 현금을 한 30% 정도는 항상 유지하는 쪽으로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금 30%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웬만한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세력들도 그 돈 많은 세력들도 현금 다 쓰지 않아요. 세력들도 항상 한 2, 30% 현금은 저기 고점권에 갈 때까지도 현금을 들고 있다니까요. 세력들도. 그냥 개인들만 그냥 한 번에 다 사버리고 그냥 없는 돈 끌어다가 입어놓고 그죠? 또 빚까지 대출까지 받아서 끌어놓고 막 이게 개인들이 자꾸 욕심 부리다가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차근차근 하셔요. 차근차근. 그냥 그 현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현금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가더라도, 투자에서는 천천히 가더라도 이게 손절만 안 하고 차근차근 이게 수익으로 연결해 가면 그게 복리로서 보답을 받는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다. 그래서 워런 버핏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워런 버핏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막 2, 3위권의 부자가 되어 있지만은 그 투자 원금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워런 버핏이 좀 일찍 시작했지만 워런 버핏이 그 신문 배달해서 번 돈 가지고 시작한 거라니까요. 신문 배달해서 번 돈 가지고. 응? 신문 배달해서 번 돈이 본인 투자 원금이에요, 원금. 그 워런 버핏은 그 신문 배달해서 번 돈 가지고 이게 수십조 되는 그 재산을 만들었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 신문 배달해서 모은 돈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창한 자산이 만들 수 있냐. 워런 버핏이 손절을 안 했다는 거죠, 손절을. 거의 40년, 50년 동안 하면서 손절을 안 했다는 거죠, 손절을. 응? 손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워런 버핏이 왜 손절을 안 해요? 아, 종목을 한 번 사면 한 10년 들고 가는데 뭔 손절을 있겠어요? 한 10년 들고 가는데. 그 종목도 보다 그냥 개인들이 사는 그런 종목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는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만 골라가지고 그것도 때를 기다렸다가 딱 때를 기다렸다가 그 저평가된 종목만 사가지고 그 10년씩 들고 가는데
손절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10년씩 들고 하는데 이게 개인들은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그냥 이번 주 샀다 다음 주 팔고 막 이번 달 샀다가 다음 달 팔고 그러니까 자꾸 손절할 일이 생기죠. 개인들은.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중장기로 하면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 바닥권에 있는 거. 제가 얘기한 바닥권이라는 게 그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길게 들고 가면 왜 손절할 일이 있냐 이 얘기죠. 아까 제가 안철수 종목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어? 그렇게 길게 들고 하면은 손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 그 수익을 크든 적든 내고 다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특히나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응? 또 다른 테마로 엮는다. 세력들이 알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래서 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세력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제가 기술적인 해석에서 좀 설명해 드렸지만 그래서 반드시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내가 매수를 했고 그래서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종목은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해석을 했고 그러면 본인의 해석을 믿고 그럼 기다려야죠. 이것을.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한 10%만 내고 나와도 몇 년 재금이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개인들은 그냥 급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손절을 않는 방향으로 그러려면 처음부터 매수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현금을 항상 만들어야 된다 그 현금을 어디서 다른 데서 가져오시라는 게 아니고 본인들 계좌에서 자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참고해서 본인들이 자꾸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현금을 자꾸 그래서 항상 본인들 계좌에 현금이 한 30% 정도 항상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 다 사고 싶을 때 그걸 자꾸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자,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다 보면 저희가 지금 종목이 매도한 게 거의 지금 한 40종목 되잖아요. 3년 동안. 그 여기서 저희가 한 1년 후쯤이면 저희가 매도한 종목이 한 100종목이 넘어가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한 3년 후쯤, 지금부터 한 3년 후쯤이면은 매도원 종목이, 응? 한 200종목,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매도원 종목이? 자, 그걸 다 수익 내고 매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계좌가 안 불어나냐고요, 계좌가. 왜. 응?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